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요인들은 질병, 재난, 전쟁, 기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급격하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보란, 국가 안보란 전쟁을 해서 대량 파괴와 살상을 겪은 후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어야 하고, 그 이상의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까? 강대강 대결로 군비 확장 경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더 강력하니 너 항복해라 라는 정책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싸워도 왼손으로는 악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이 나라의 존속을 원한다면 무력 증강, 국제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신뢰를 쌓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이 요즘 입대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병력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국가 때문에 아니면 정권 때문에 불안해야 합니까?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그리고 더 힘겹게 만든다면 그 정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대리인, 위임받은 일시적인 권한 행사자들 뿐입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국가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아닙니까? 왕국에서 왕에 반대하는 자를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국민을 반역이라 부른다면 그들 자신이 바로 국가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전체주의자, 바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증명해 주시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손으로 증명해 주시사요.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채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공정 탄핵을 하겠습니다. 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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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장.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 이재명 대표님의 방식이 9일차를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같이 동조변신을 하면서 대표님 사실 앞에 나와서 마이크 못 잡으실 줄 알았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건 물론이라나 저 자리에 앉아서도 저 위에 자리에 앉아서도 사람들 맞이하는 것도 힘들고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단식하시는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단식을 결정하기 전날 제가 대표님께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만약 싸워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고 결정하신다면 대표님이 나서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리고 과연 그 길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려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대표님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그 강한 의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당원들만을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경제가 나락으로 빠졌다, 도대체 정치가 엉망진창이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정치적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리얼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은 경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는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봅니다.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집회 결사에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또다시 끌려갑니다. 언론인들에겐 재발이 물려졌고 태어난다는 말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체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이재명이 해야 되느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탱해 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민주당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민정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흩어지면 안 되고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의 단식들은 투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단식은 투쟁을 여는, 그 포문을 여는 단식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무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대전국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이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호소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가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함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되면 이재명 대표님은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야만 성에 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다 도려내야 성에 차는지 용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표님께 잔인한 말씀을 드렸던 것 또한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님 곁에 그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만 소리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그 옆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꿋꿋하게 버티고 끌고 나가고 싸우고 대항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만의 민주당, 우리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만들고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